토지거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28쪽에 나와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요. 여러분 그 작년에 최종적으로 1차를 원래 이제 원서 접수는 19만 명이 했는데요. 실제 응시 점수는 약 13만 8천 명 정도가 봤어요. 그 중에서요 7만 8천 명 정도가 민법의 과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3만 8천인데 7만 8천이니까요 50%가 훨씬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가가지고 시험 보면 반띵은 뭐요? 꽈락자들 옆에 지금 앉아가지고요 지금 용감하게 앉아있다 이 말이죠. 지금요. 알겠죠? 반 이상이 꽈락이니까요 1차계로는 전체 13만 5천 중에서요 4만 명 정도가 꽈락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가 계속 얘기하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강의 노트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암기 내용이 있죠. 이것을 정확하게요. 이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100장이에요 딱이요. 알겠죠? 정확하게 딱 100페이지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딸딸딸 암기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보는데요. 특히 민법 총칙 같은 거 보는데요. 이건 뭐 한 2-3시간이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용을요 볼 수 있게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약집이 만약에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으면요 모든 과목이요 그 과목은 무조건 75점 이상이에요. 하루 안에 요약집을 다 볼 수 있으면. 그럼 우리가 그 요약집을 하루 안에 못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집 같은 거에서 보면 지금 보니까요 공시하고 세법이 이제 한 권을 묶여서 나왔네요. 그 보면 공시랑 세법 같은 경우가 의외로 있잖아요. 공법하고 공시세법이 3년 전부터 꽈락자가 똑같아요. 4만 명. 2차는 훨씬 응시자가 적잖아요. 1차보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이에요. 공시세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가 중요하냐? 예전에는 학생들이 공법에만 신경을 썼는데요. 공법 꽈락자하고 그다음에 공시세법 꽈락자하고 똑같아요. 평균 점수도 거의 비싸고 평균 점수도 공법이 약간 낮긴 낮는데요. 그거 왜 그러냐? 아마 공시법에서 지적법이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시법에서 지적법 없으면요 꽈락자가 훨씬 많겠죠. 보통 지적법은 12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10문제는 이렇게 푼단 말이죠. 열심히 하면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것을 맞고 들어가니까요. 그만큼 꽈락자가 적은 것이 실제로는 만약에 지적법을 제외한다 하면은 공시세법의 꽈락자가 공법 꽈락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첫 번째요. 공시세법을 공부를 많이 안 한다는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시세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공시세법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제, 공시세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특히 세법 있죠. 세법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법 있죠. 공시에서 지적법, 그 다음에 세법.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세법 그 요약집 나왔어요. 그 요약집에 여러분 지금 보고 있었지만, 그 세법을 잘 보시고, 그리고 세법도 양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암기할 것이 또 많잖아요. 이게 조그만 것이요. 이것이 사실 사람 죽이죠. 그러면 세법 같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죠. 들었던 것을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보려면 되죠. 그런데 한 번 듣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렇지. 알겠죠? 그래서 일요일 같은 날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반복적으로 그냥 들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들었던 것을 한 번 더 듣는 것이죠. 지금 세법 선생님 강의를 하실 때 보니까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민법처럼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강의한다는 것은 이해만 어느 정도 암기가 한 번 딱 되면 그게 오래 간다는 말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특히 공시법에서 지적법. 알겠죠? 그 다음에 세법. 여기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몇 문제가 맞아야 되냐? 적어도 20문제를 맞아야 돼요. 지적법에서 12문제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세법에서요. 16문제에서 10문제를 맞춰야죠. 그게 돼야지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60을 맞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보면 등기법은 애년마다 조금 어렵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법도 12문제인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요 7, 8문제를 맞추긴 맞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공시법의 지적법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법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시법을 하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공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만약에 타겟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몇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점수로 보면요, 일자에서 평균을 보면 개론하고 민법은 딱 반이에요. 반이 민법이 과락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 한 7, 8%가 과락자죠. 알았죠? 작년 같은 경우요. 그런데 평균 점수가 민법은 37점 정도 되잖아요. 저 붙어 있죠? 개론은 40점인가 41점인가 2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나 두 문제 가까이가 개론이 좀 더 높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것보다 학원에서는 공부를 민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수는 뭐가 좀 더 많이 나온다? 개론이 더 점수가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개론 공부하는 것도요, 민법 못지않게 조금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개론에서는 뭐 때문에 그러냐? 사실 개론은 계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계산 문제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지금 여러분요, 모봉선 계산 문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료를 내줘가지고? 그 선생님하고요,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계산 문제를 해야 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전에는 계산 문제를 조금 너무 빨리 놨더니 투자론이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걸 하니까요, 억지로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끝나면요, 계산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요. 그것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문제에서 12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10에서 12문제면 여러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점수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계산 문제는 워낙 쉽게 하기 때문에요,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것 있죠? 누구나가 풀 수 있는 것. 적어도 10문제에서 12문제 중에서 다 푸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7문제 정도 풀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알았죠? 그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 토지거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과제를 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에서 을하고 계약을 하죠. 2월 1일이요. 우리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죠. 그래서 허가가 나오죠. 그러면 갑원들한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을은갑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 계약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채권행위를 뭐라 한다? 채권행위는 계약이죠. 계약은 뭐가 있어요? 매매계약,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의무부담행위죠.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여러분,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 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행에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의무불이행,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요,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왔을 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허가를 신청을 하죠. 신청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허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때요? 2월 1일 계약이죠. 그럼 2월 1일은 보통 계약을 할 때는 허가가 없죠. 알겠죠? 허가가 없으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나중에요,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유효.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그래서 이것을 뭐다? 원래는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가 나오면 유효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무효이죠. 그래서 유동적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죠. 유동적 무효 이렇게. 불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허가죠. 허가를 닮아 뭐한다? 여기서 인가적 성질, 인가, 허가가 인가적 성질이다 이렇게. 허가하고 인가는 뭐죠? 허가는 재량행위로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요건하면 다 갖추어도. 근데 인가는요, 반드시 해줘야 되죠.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요, 소급해서 2월 1일이니까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그럼 우리 민법은 뭐냐?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효인데 그 사이에 갑원들한테, 을은갑한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을 민법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무슨 알겠죠? 여기 채권행위 여기 있고, 여기는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죠. 물권행위. 그래서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있죠.
채권행위 무효죠. 허가가 없으니까 물권행위도 무효이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갑이든 을이든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이행 지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이행 지체란 말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 못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토지가 들어가요. 1번 봐봐. 1번 28페이지 맨 위에요. 1번 맨 끝에요. 물권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뭐다? 유동적 무효이다. 이렇게. 2번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무가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여기 봐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행 지체에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꺼번에 다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그거 봐봐. 이것을 어떻게 다 읽어가지고 보면요,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이 말을 딱 읽어가지고 이걸 암기하기 힘들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하는 거란 말이지. 이게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러면 강의 노트 보면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일단 보고 이것을 그대로 암기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요. 이 의뢰한 사람이 뭐 한다?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하죠. 계약금이요.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계약금은 허가가 있기 전, 허가 전, 또는요 불허가 처분이다. 불허가 처분이다. 또는요 여기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다. 여기 이거죠. 허가 전은 뭐죠? 유동적 무효죠. 이런 법 허가 받기 전이죠.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있기 전에 뭐다? 유동적 무효죠. 이렇게 유동적 무효일 때는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불허가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확정적 무효이죠. 그래서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요. 계약금은요,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중도금 전까지. 그럼 중도금 전까지 허가가 있든 없든, 중도금 전까지 허가가 있든 없든, 알겠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 3번 봐봐. 3번 큰 글씨 3번 계약금 계약 1번 미허가죠. 불허가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고, 2번은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그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3번 까맣게 된 거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는 바로 두 번째 밑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알겠죠? 매매 계획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또 한번 봐봐요.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의 고기에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1번 계약을 했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그 다음에 서로가 협조를 해야죠. 그래서 협력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협력 의무요. 3번이요. 허가가 나오죠. 허가.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은 뭐냐? 갑은 뭐를 청구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요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여기요. 그럼 여기요 대금과 등기를 뭐라 한다? 대금과 등기는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얘기한다. 주된 의무.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면 주된 의무를 뭐 하지 않다?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뭐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제. 그런데 여기가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를 뭐라 한다? 이것을요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죠. 부수적 의무.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래서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없죠. 알겠죠?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손해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력을 해달라고 했더니 뭐다? 등기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조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협조한다.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이건 안 된다. 왜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협력 의무 한번 볼까요? 협력 의무 1번 쌍방 당사자는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세 번째 끝에 협력 의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2번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서 뭘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해 2번이. 그런데 3번은요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할 때 소를 소동으로 하고, 구할 수 있다고 할 때 구동으로 하면 소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4번은 또 뭐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가냐? 여기서 확정적 유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확정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확정적 유효는 뭐, 확정적 무효 뭐죠? 유효는 뭐죠? 유효는 지정해제. 지정해제가 됐다. 지정해제. 지정기간이 만료.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뭘 하지 않는다?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아? 지정해제가 됐어. 그래서 확정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확정적 뭐다? 무효다. 무효. 그렇게 됐어요. 무효는 먼저 3가지. 그 다음에 여기 2가지 이렇게. 3가지가 뭐죠?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쌍방이 협력 거절. 협력을 거절하기로 했다. 협력 거절. 또는요, 여기서 뭐였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다. 잠탈, 이렇게요. 그럼 배제나 잠탈을 뭐라 한다? 원래 여러분요, 토지거래가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이나 매매일 때 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먼저 증여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뭐다? 우리는 원래 두 사람이 계약을 해. 계약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뭘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둘이 매매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무슨 계약서를 써? 증여 계약서를 써. 이 사람들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처음부터 배제한다, 잠탈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정지조건부로 계약해요. 정지조건부. 그런데 그것이요, 조건이 성취할 수가 없대요. 성취할 수가 없다? 마이너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포함 뭐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허가구역은 효력이 없으니까 뭐죠? 무효죠? 마이너스.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를 했어요. 중간생략 등기는 플러스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확정적 무효, 확정적 유효 이렇게.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협력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와야지 되잖아요. 두 사람이 협력을 거절했다. 협력을 거절. 협력을 거절하면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죠. 협력을 거절했다. 자, 확정적 유효요. 허가구역 지정해제. 또는요,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요, 확정적 무효요. 2개, 1번하고 2번. 1번에 불허가 처분. 2번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2번은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 경우. 1번, 2번 묶었어요. 자, 그럼 3번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 없이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허가 없이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 플러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 4번은요, 정지조건부인데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 정지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효력이 없다. 마이너스, 성취할 수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이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가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누구든지 주장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즉 자기의 갑의 잘못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도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있다. 아시겠죠? 왜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번에 그 뭐죠? 세무사 시험에 뭐가 나왔었죠? 토지거래 허가가 한번 나왔었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뭐죠? 세종 신도시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아주 강풍을 불었죠. 투기 목적이 있어가지고요. 뭐죠? 세종시가 만들 때요. 그것 빼고는 사실 그 외에는 거의 뭐 투기 지역이라는 것이 없죠. 이제 부동산 하도 때려잡아가지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지금까지요. 그런데 지금요, 이번에 지금 올해 작년 말에 신도시를 4개, 이번에 또 2개에서 모두 신도시가 6개로 늘어났죠. 6개 늘어나면서 이 6군데를 다 뭐로 묶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세무사 시험에 토지거래 허가가 한번 시험에 났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주 우리 시험에는요, 2013년에 처음으로, 2013회 때 처음으로 토지거래 허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20회인가 그때인가 21회인가까지 시험에 나오고 그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왜요? 시사성이 강한데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교수들도 신경을 써 안 써?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요, 3기 신도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죠.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2기, 1기 있었던 그 신도시들의 집값이 뭐 떨어진다 그러는데요. 정말 그렇게 떨어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이요, 말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영향은 조금 있겠죠. 영향은. 알겠죠? 그런 것 때문에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시사성이니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 31페이지 조건부 법령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